네, 안녕하십니까. 핵심 중소기업 관련 법령 유튜브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문제씩 나오는 법률 중에 마지막 법률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앞서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OX 체크리스트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교재는 115페이지입니다. 자, 1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맞는 지문입니다. 지부연수원 또는 부설기관 설치할 수 있다. 2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개발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지원사업 할 수 있죠. 맞는 지문입니다. 3번 정부는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창업 지원과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맞는 지문입니다. 4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의 조성 재원에는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수익사업에 대한 수익금이 포함된다. 포인트 보시면 제가 그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그 조성 재원들 제가 넣어드렸는데 이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5번 소상공인연합회에 관하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법인이 아니라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거 재단법인하고 사단법인 둘을 바꿔서 잘 내니까 소상공인연합회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6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해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가 이거 바꿔서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관보가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7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매년이 아니라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기본계획은 3년마다이고 여성은 매년 2월 말까지, 장애인 기업은 매년 이렇게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구분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 법의 목적 읽고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은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네, 좋은 목적입니다. 자, 페이지 119페이지 보시면 이제 포인트 1번부터 시작하는데 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은 저희가 그 앞서 배웠던 여성 그 법 있죠. 여성 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요거를 거의 요즘에 말로 복붙이라고 그러죠. 복붙, 컨트롤 C, 컨트롤 V, 복사 붙여넣기 한 수준이라서 여성법과 차이점 요거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그 포인트들은 주요 포인트들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간단하게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장애인하고 여성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두 문제 해가지고 네 문제 가지고 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포인트 1번 보시면 장애인 기업이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여기서 1번의 가나는 여성기업이랑 똑같습니다. 여성기업 그 대표자가 여성인 기업 그리고 소득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체 그런데 여성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이 그럴 경우에는 장애인 기업이다. 그런데 요건이 하나가 더 붙습니다. 여성기업에는 없던 요건이 하나 더 붙는데 그게 뭐냐면 상시근로자 중에서 그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고용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요거인데 이제 단서가 하나 붙는데 요것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하여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직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비율 조건은
적용하지 않고 위에 있는 그 가나번 요것만 적용을 해서 장애인 기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이제 2016년도 기출문제를 보시면 자 보기 1번만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 1번 그 바로 밑에 119페이지 적용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장애인 기업이 되려면 고용된 상시 근로자 총수 중 장애인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요한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데 여기는 또 100분의 50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수치도 틀려 있습니다. 두 가지가 전부 옳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1번이 됩니다. 제가 해설에는 수치 요건만 넣어놨는데 단서상 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장애인 고용 비율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100분의 50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100분의 50 이상일 것을 요하지도 않고 설령 소기업이 아니더라도 100분의 30 이상이기만 하면 장애인 기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표자 요건을 갖출 경우에는 이렇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인트 2번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요것도 여성기업에서 그 기본법 여성기업 기본계획 요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성기업은 기본계획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 시행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애인 기업 활동 촉진법에서는 매년 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될 사항 요건 똑같습니다. 여기 뭐 판금술 인정 3번에 보면 판금술 인정 요거 똑같이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는 2년마다 한다. 2년마다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도 모두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자, 포인트 3번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입니다. 이거 본문은 뭐 이것도 여성기업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읽으실 필요는 없는데 수치가 조금 다릅니다. 여성기업의 같은 경우는 물품과 용역일 경우에는 5% 이상이고 공사는 3%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상 공공기관 우선구매는 해당 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의 100분의 1 이상 구매 목표를 포함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1%죠. 100분의 1. 여성기업은 물품과 용역은 100분의 5, 공사는 100분의 3. 근데 장애인 기업은 100분의 1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비슷한데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출제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포인트 4번 한국장애경제인협회 이것도 한국여성경제인연합 경제인협회 요거하고 똑같습니다. 업무 수행도 똑같습니다. 업무 한번 보시면 장애경제인에 대한 연수 및 전문 장애경제인의 양성, 그러니까 연수 양성, 장애인 기업에 대한 정보 제공, 장애인 창업에 대한 지원 및 촉진 활동, 창업, 공동 구매 및 판매 사업 지원, 구매 판매, 그리고 장애인 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 외국 장애인 경제인 단체와의 협력 해가지고 외 3종 연수 양성 정보 창업 구매 판매 외 3종 한국 여성 경제인 협회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제 파란 글씨 2개가 나옵니다. 이 파란 글씨 2개가 나오는데 요거는 구분을 꼭 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한국 장애경제인 협회에 관하여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런데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에 관하여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니까 구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립니다. 한국장애경제인협회는 사단법인, 장애인 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재단법인 이렇게 꼭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5번 포인트 5번 교재 12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기업의 확인 및 취소 요것도 여성기업 확인 및 취소하고 똑같습니다.
자, 읽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기업이 장애인 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장애인 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 그런데 지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은 현행 발급일로부터 2년입니다. 자, 여성기업은 3년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숫자가 다릅니다. 장애인 기업은 2년이고 여성기업은 3년입니다. 확인 유효기간이. 그리고 블라블라 해서 장애인 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장애인 기업의 확인 신청을 할 수 없다. 자, 대통령령은 현행 취소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여성기업은 3년인데 장애인기업은 2년이다. 이렇게 구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에 취소사유 보시면 이것도 거짓 부정, 1번 거짓 부정은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고 2번 장애인 기업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이 세 가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입니다.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하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하고 그 뜻이 틀리기 때문에 구분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역시 거짓 부정은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다. 나머지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장애인 기업 역시 두 문제가 나오고 여성 기업하고 법이 굉장히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차이점들 위주로만 제가 짚어드렸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면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은 정리를 하시는 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또 이제 4문제씩 나오는 법 3개가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2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시면 28문제 28문제에 관해서는 저희가 일단 한번 1회독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고 다음 시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